네, 우선 해당 부분은 정책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많은 학우분들이 다중전공을 할 경우에 경영학부와 같이 이제 수요가 많은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략기획팀과 혹은 개별 교수님까지 찾아뵈어 소위 말하는 인기 과목에 대해 절대적인 수를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사실 주전공 학생과 다중전공 학생들 모두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주전공 학우의 TO를 줄여서 다중전공 학우에게 TO를 늘리는 방안이,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공 학우의 이제 TO를 다중전공 학우에게 나눠준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절대적인 TO 자체를 늘려서 주전공 학우분들과 다중전공 학우분들께 전체적인 TO 향상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설립하고 있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실시하지 않던 정책을 하게 되면 장단점을 가진 채 여러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질문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 즉 24시간화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여러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 및 후속적으로 이어질 여러 결과들에 대해 이미 수차례 고민한 바 있고 일부에서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료집에 적혀진 것처럼 점진적인 확대 방식의 정책 집행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사석화 문제 해결 방안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장 운영할 시설들 중 홈진의 캐럴, 백남 학술물 정보관 내 스터디룸, 열람실의 경우 24시간 예약제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체계성을 이용해 사석화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좌석제로 운영이 되지 않는 오픈된 공간, 즉 라운지의 경우 24시간 예약제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 즉 라운지의 사석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저희 선본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신고제입니다. 사석화 문제는 24시간 확대 운영하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전체적인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고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를 수합하고 특정 횟수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학우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문제 해결 방안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장 운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시설 유지 문제는 사용 빈도랑 관련이 있는 만큼 관리 인력의 확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년 내내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시험기간 확대 운영, 학기 중 상시 확대 운영 등 점진적인 시간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늘어난 수요만큼 관리 인력의 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사석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약제 운영, 신고제 도입, 안전문제 예방에 대해서는 백남 학술 정보관 라운지, 스터디룸, 홈즈, 단과 대학별 라운지로 이어지는 장소의 점진적인 개방에 더해 시험시간 확대 운영, 학기 중 상시 확대 운영 등의 시간의 점진적인 개방 절차를 추가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대응하기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선 축제와 한양영화제와 같은 노천극장 활성화 정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축제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노천극장 수용인구를 훨씬 상회할 정도의 인구가 몰려듭니다. 자료집에 적힌 바와 같이 노천극장의 경우 수용인구가 5,000명에서 8,000명인데 올해 마치올세 방문한 인구는 저희가 지하철 하차 인구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았는데 23,000명입니다. 그렇게 축제에 한해서는 노천극장이 개단한 공간이기에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노천극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올해 공과대학에서 주최하였던 공과대학 축제, 2019년에 진행하였던 라트라 비아타의 경우에서도 노천극장 활성화와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축제 및 뮤지컬을 재밌게 관람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천극장이 가득 차 통솔이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원들끼리 재밌게 관람하였던 경험이라고 판단합니다.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분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통일된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통솔에 힘써주실 예정이며 만약 필요하다면 페트롤까지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저희의 정책의 양이 객관적으로도 많고
많은 실무 인원이 필요한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내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이 준비 중에 있고, 이는 통솔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노천극장의 위험성을 계단형 구조로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웅동장 거리 그리고 대웅동장까지 향하는 길거리 지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노천극장 활용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라치오스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공간에서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계단을 마찬가지로 이용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가 가진, 한양대학교가 가진 지리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어떤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웅동장에 대한 어떤 거리나 이런 길거리 지형에 대해서는 현재 이후에도 질의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계관 건축 관련으로 저희가 입장 동선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축제 전체적인 동선 경우를 대웅동장까지를 막다른 길로 이제 대웅동장까지 루트를 하나, 그 이외에 참여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이제 루트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해주신 노천극장의 계단 위험성은 그 계단 구조 자체가 갖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수용 인원, 그러니까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나 그 행사마다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또 위험성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은 노천극장에서 대운동장으로 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고, 그 거리에 어차피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 이동하는 거리에 있어서 노천극장에서 축제를 하게 됐을 때는 한날 한시 같은 시간에 해당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다만 대운동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대운동장까지 모이는 시기가 전부 다르고 가는 루트도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그 인원이 동시에 한 공간에서 뛰는 것이 아닌 그 다양한 루트, 다양한 시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더욱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은 알고 계신 대로 간식 사업은 알고 계신 대로 시험 기간에 근접한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이 간식 사업 시기 추이를 보시면 시험 기간에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 시험 기간, 그 시험이 실제로 있는 주간보다 조금 더 일정이 빠르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험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는 걱정해 주신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기간 소음 공해 문제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기간 같은 경우는 무대를 거창하게 앰프 설치나 어떤 타악기 위주의 행사가 아닌 간단한 버스킹 정도로 대체를 하면은 해당 동아리도 무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국과목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양 비교과 과목을 준비하면서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교과목 설립 취지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활동 인정입니다. 커리어 개발을 참고하면서 같이 참고한 과목은 한양 사회봉사입니다. 한양 사회봉사 같은 경우는 출석, 즉 봉사 시간의 인증과 더불어 레포트 형식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한양 비교과 역시도 로드맵과 레포트를 통해 제출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이 일반 교과목의 주차별 계획 혹은 커리큘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결 같은 경우 정책자료집을 보시면 저희 교수님과 조교님을 통해 배치하여서 해결하겠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조교님께 도움을 받는 형식은 아무래도 교수님과 해당 교과목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교님까지 이 과정에 포함된다고 적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당 교과목은 등급평가가 아닌 PF 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동아리, 학회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등급평가가 된다면 교과목의 운영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평가를 할 수 있는 PF 과목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중특위와의 소통 부재의 원인은 정기적인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사례를 지켜보았을 때 중특위 업무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통이 없었던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앙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영역과 기능을 전담하는 집행기구인 것인데 엄연한 집행기구로서 총학생회 주도의 업무 분배 내지는 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팔로우와 체크를 위해서는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위회의에서는 이런 소통의 부재를 격주 화요일마다 중앙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중앙집행위원회 출신 간부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가 하는 일을 처음 접하는 인원이 그 일을 도맡아 하게 될 경우 인수인계 과정이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과정이 단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과대학 소속 학우분들이 선거운동 본부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편향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들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 대학의 일반 학우분들을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들의 고충을 전부 들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총학생회라는 중앙활동, 그다음 중앙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단과대 학우분들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만나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선거운동 본부에 속해 있는 학우 자체가 많다 보니 선본에 포함된 비공대 학우분들의 수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쳐 총학생회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합하였고 이렇게 수합한 내용이 정책 자료집의 공동정책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 이외에도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단과대학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 또한 거쳤습니다. 해당 인터뷰 그리고 비공개 설문의 경우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인터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단과대학 이야기를 듣기에는 부족한 단과대학에 대하여는 선거운동본부 이후 집행위원 모집 때 보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다중전공 같은 경우에 현재 학과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면접의 여부도 학과마다 다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채점 기준, 루브릭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준비하기가 힘들어 그저 학점을 잘 챙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커트라인 공개라는 질문이 나온 맥락도 사실 다중전공은 학점이 전부라는 생각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중전공과 학점의 상관관계가 클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인문대학에서 고학점을 받은 것이 공과대학의 수업의 이해도가 높을지 진심으로 이 학과를 다중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학점이 낮다고 해서 다중전공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다중전공 선발 과정에 루브릭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고요. 서류와 더불어 면접까지 본다면 서류와 면접의 비율은 어떠한지, 각각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는지, 예를 들어 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인성 면접이 진행되는지 또는 일정 학점을 기준으로 적성을 더 보는 형식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이 선발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전공의 TO를 증가시키는 것이 학점의 영향을 줄이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 정보 공개 외에도 행정 담당자 그리고 교수님까지 모두가 협조적으로 나와야 이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 선본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혁신차장님과 좀 면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혁신차장님께서 해당 학과, 그러니까 특히 인기 학과 위주로 모든 단과대학 교수님들과 컨택을 시도하여서 다중전공에 대한 어떤
벽이나 이런 것들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선 성균관대 총학생의 경우 캠퍼스별로 후보자 2분씩 총 4분이 하나의 선거운동 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컨택을 완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선거운동이 저희 학교보다 2주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 자료집이 이미 완성됐을 시점에 컨택이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전의 형식을 유선상으로 제안드렸지만 이야기 과정에서 아무런 기반 없이 교류전을 기획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에 교류전이 아닌 총학생의 간의 교류로 시작하여 발전하는 게 알맞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총학생회 차원의 연 2회 교류 도입을 제안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약을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교류 추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통의 과정에서 당장의 어떤 기반 없이 교류 전을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나 총학생회 간의 어떤 교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나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말씀 주신 교류 전의 형태가 맞을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소통 결과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교류를 먼저 하는 것이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류하는 것 자체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수적인 비용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대와 함께 진행한 교류 자체만으로 후원금 유치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그 후원금 유치를 통해 해당 비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총학생회 국 내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별도 TF나 서포팅 팀 같은 계획은 없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벤트와 상품을 확대하는 과정 중에서 각 동아리마다 선수뿐만 아니라 매니저 인원들에게도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휴리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어떤 참가팀을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일정이나 장소 대관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일정 조율이나 아니면은 어떤 선수들에게 복지 제공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외에 이벤트나 상품 전달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니징 인원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조금 더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벤트 확대와 상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관객 유치와 어떤 문화 활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휴리그에 비해 매니저 인원들에게 부담이 갈 정책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휴리그에서 진행했던 굿즈 추첨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 재원에서 교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 학교의 예산으로 전체 처음 들어가는 돈을 지불을 하고 학우분들께 판매를 하는 형식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원금이나 어떤 학생회비 예산이 조금 더 충분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휴리그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크게 심판, 그 다음에 상금, 그 다음에 행사 준비를 위한 비품 구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갖고 있는,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업무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약했던 부분이 비품이 이제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제 썼던 것을 다시 쓰고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조금 낮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첨 방식으로 굿즈를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굿즈 활용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굿즈를 섣불리 어떻게 하겠다 공식화하기보다는 내년 진행되는 라치오스에서 굿즈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판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를 휴리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논의해보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관련 복지 업무는 저희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내
문화복지국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현재 중특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새롭게 다음 후임자를 뽑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인수인계 또한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매번 전학될 때 보여왔고, 이에 오히려 인수인계가 확실하고 업무의 추진성이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문화복지국에서 해당 복지 사업들을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추석 귀향버스 사업 같은 경우 이미 비슷한 사업들을 문화복지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떤 선보님을 밝히고 하고 여러분들께 의사를 묻는 것은 다소 선거운동 규칙에 대해서 다소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먼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이 의견을 어떻게 수합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선본원분들께 어떤 부탁을 통해서, 특정 부탁을 통해서 자신의 지인 중에서 성격이 다른 3명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수요가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인권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장님과 별도 연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과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징계 관련해서 어떤 경위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치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저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회칙 개정 등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과정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전에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 학우분들의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서 각 단과대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회 후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 간담회의 공약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전학대회만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배경에서 시작한 공약이 맞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 형태의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이제 안건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어떤 국별 발표를 통해서 대체할 예정이고, 완성도 같은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학대회 인력 투입을 보시면 실제로 그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50명가량의 대의원이 있을 때 저희 실무 인력이 한 15명 정도 내지는 10명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진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학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관인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그 자유도가 굉장히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 저희 와주신 4분의 언론사 전부 관련하여 학생에게 질문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로 인터뷰를 잡아야 된다든지 혹은 따로 전학대회를 참관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제 간담회를 해서 학우들의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언론사가 궁금한 점들을 수합하여 그것들을 이제 대답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언론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점 먼저 저도 같은 생각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현재 각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특정적인 업무가 있어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주체는 저희 총학생회가 될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언론사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평소에 이제 총학생회장이나 뭐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인터뷰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 간담회 일정에 이 인터뷰를
조금 이제 같이 편입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지 별도의 어떤 추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행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별 사업 진행도라던가 아니면 국별 업무 현황도 이런 것들 발표를 통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송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오로지 총학생회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저희가 이제 자료집에 넣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답변 남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 수단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한 같은 사용량이 낮으나 저희가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것이 다소 모순처럼 보이실 수 있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수한 내용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이제 외주 업체, 그러니까 외부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리 과정에서 한 담당자 한 명을 더 거쳐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자체적인 어떤 문화 형성에 있어서 외부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에 대한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위안 활성화를 공약집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안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중앙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을 때 위안 담당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해서 올해 2학기 때부터 이 활성화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남은 시간과 어떤 비대위 전환 등의 문제로 시간상 이제 진행되지 않은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홍보국에서도 내년 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담당자와 함께 활성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공약집에 작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자료집에 보시면 저희는 에브리타임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에브리타임의 익명이라는 크나큰 단점이 존재하기에 에타가 일반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한다면 위안은 조금 더 양질의 정보 전달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정보 전달의 목적에 맞추어서 위안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우려되는 점은 행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분이 될 수도 있고 기존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이 진로 박람회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박람회 역시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금 더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업 박람회를 개설하고자 하는 차별성이나 어떤 목적이 있다면 1, 2학년도 부담 없이 어떤 들을 수 있는 채용 설명회 또는 직무 설명회 느낌의 형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정 과에 편향된 설명회가 아니라 해당 직무에 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조금 더 나아진 채용 설명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문 섭외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동문 섭외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문 섭외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메일을 통해서 단순 어떤 프로모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제안도 다른 형태로 다른 유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외협력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행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답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기업에게 철저하게 맞춰진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하이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를 최대한 통일하여 한날 한시에 많은 학우분들이 원하는 진로, 원하는 진학 부분에 정보를 수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기업 층에서 해당 취업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학교 측과 컨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컨택하는 과정 중에는 시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정해 줌으로써 해당 기업이 해당 한양대학교를 컨택을 할 때에 해당 시기에 맞춰 오히려 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오히려 먼저 고민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어떤 일정을 기업에게 맞춰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일정을 학교에게, 그러니까 해당 기간을 기업에게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타 학교,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진행한 예시를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페스타의 형태로 진행한 어떤 진로 박람회에서 실제로 기업이 많이 유치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어떤 총학생회 자체의 진로 박람회를 열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한대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내주신 내용도 제가 잘 확인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 입장도 같이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취소된 경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듣고 계신 학우분들께 조금 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지 소유권 문제입니다.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어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 조항을 통해서 학교 측이 관리 감독하게 된다면 소유권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고요. 학교 측에서는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법률과 상관없이 지하철 공사로서의 귀속이 결정될 것임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공사와 학교 측이 부지 용도 변경에 동의하면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지하철 공사에 대해 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 해당 사안을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육부의 허가도 조금 이슈가 있는데요.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사항을 보시면 학교의 결정 기준에 대해 고속국도,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 예지문 부지를 교육 연구 시설에서 철도로의 용도 변경에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4항, 위생, 교육,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 쓰레기 처리장, 유흥업소, 관람장과 소음, 진동 등으로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철도는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이런 요건의 예시로 나왔을 뿐이고요. 따라서 철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철도,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예지문의 용도 변경과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해당 부지를 철도의 용도로 변경을 하더라도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의 허가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광고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지문 공사 추진 당시에 벽면은 지하철 공사의 벽면, 광고 설치 장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양대와 지하철 공사의 광고비를 지불하겠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구두 협의를 통해서 해당 광고비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지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미지급 광고료를 일괄 청구받을 수 있으나 그간 미지급된 광고료를 일괄 지급하면서 학교 입장에서 예산이 소모가 많이 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하철 공사와 학교 측 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광고비에 대한 삭감 또는 면제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상 조금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약이 그러하듯 실제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학우분들께서 실망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 같은 공약에 대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여서 학우분들의 피로감이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은 계속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공약이 외부 요인 같은 게 몇 년째 동일한 상황에서 저희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냐고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이 방금 말씀드린 각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50대 자료는 제가 참고를 하지 못했으나 51대의 이 소통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여서 이
공사 측과 학교 본부 측과의 소통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애지문 같은 경우는 학우분들이 등교를 하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우분들이 경로를 활용하지 않는 기간인 방중을 이용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약집에서 베리어 프리 관련으로 내용을 조금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용동장 이전을 하게 된다면 평지 지형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이 불편하신 학우분들께서 시야에 조금 더 노천극장에 비해서 조금 더 아쉬운 환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따로 이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명시돼 있던 부분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무대를 구령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맞은편에는 현재 앉아있는 휴식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계단형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위치를 어느 정도의 베리어 프리 관람 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후에 축제기획단이나 아니면은 장애학생인권위원회와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 학생 부분에 담지 못한 거는 이제 지류상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4페이지의 정책 자료집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이제 고민한 방안이 하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키오스크를 개선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전체 가게에 있는 키오스크를 전부 전수조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확인 과정에서 장애 학우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들이 더 무엇인지 고민하다 이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 넣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대운동장에는 뒤편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형태는 계단형 형태로 이제 부지가 단차가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베리어 프리존 설치한다면 관람석에서 시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는 노천극장을 절대 축제와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여나 관련하여 단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존에 위치한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스크린을 통해 해당 학우들이 문제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앞선 질문에도 답했듯이 저희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 자체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베리어 프리존에 배치되는 인원 수 자체도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저희는 혹시나 축제 기획단 TF 혹은 페트롤을 운영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응원, 지원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노천극장의 어떤 컨텐츠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천극장에 대한 접근성이 일단 장애학생분들에게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노천극장, 그러니까 그 신소재공학관 방향에서 노천극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있는 이제 장애학생 리프트가 원래는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학교 본부에다가 수리를 요청을 해도 계속 몇 년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여서 해당 학우분들이 조금 더 노천극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저희 음료,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원래 미화원 분들이 처리 담당이 아닌데 담당하고 계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저희가 음식물 처리존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일반 쓰레기통에 해당 음식물 쓰레기, 음식류, 그 다음에 음료류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어 날파리 등의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화원 분들의 처우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음식물 처리존을 실제로 동아리, 그 다음에 학과 학우분들의 이용도가 높은 내 공간을 설정을 하여서 해당 공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곳곳에는 미화원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야외 공간이 되었든 실내 공간이 되었든 층별로 혹은 구역별로 공간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해당 공간에서 오히려 한 곳에 모아져 있는 음식물, 그 다음에 음료류 등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학교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중에 설치된다면 해당 공간에 냄새 문제, 그 다음에 외관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그렇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문제를 더욱더 크게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악취 문제, 그리고 외관상 문제는 그 음식물 쓰레기 혹은 음료류가 그냥 방치되었을 때 더 극대화 될 것이며, 저희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존을 운영할 때 외부 공간과 단절되게 따로 벽 같은 걸 설치함으로써 해당 하구들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악취 문제, 외관상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공약을 한 8월 달부터 생각을 했던 공약이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학교 측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미화원분들께 먼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질의를 드린 대상자가 숫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언급을 저희가 어떤 학교 측과 미화 측과의 소통이 완벽하게 완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외에도 현재 학교 내부 수업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 리빙 앱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화원분들의 어떤 인터뷰가 담긴 어떤 포스터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저희가 직접 진행한 인터뷰와 이 어떤 인터뷰 내용이 들어간 포스터의 내용을 봤을 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용 처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비용, 축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쓰레기 비용을 처리해달라라는 요청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기존의 모든 쓰레기는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동장으로 무대를 이전할 시에 기존에 사용 중이던 공과대학과 총동아리연합회 주점이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점의 경우 신소재공학관 앞쪽으로 위치가 이동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사실 모든 주점이나 어떤 단과대 행사 등이 모든 행사가 그렇듯 차후에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단과대학 대표자분들과 충분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체적인 계획이 신소재 쪽으로의 이전일 수도 있으나 협의 과정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학관 내 대형 강의실의 개수는 이제 2층 중앙현관, 3층 중앙현관을 기준으로 3층, 4층, 5층에 다 이렇게 2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국고 사업 같은 경우 이제 5층에 있던 융전 공간을 포함해서 일부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 외에 이제 말씀 주신 이공학관 첨단 강의실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좌석수나 어떤 공간 구획에 별도로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요관부서와의 협의가 조금 더 어떤 단계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리그 결승과 같은 경우 흥행은 라치오스와 연계해야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시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휴리그 결승 같은 경우 관객의 어떤 참여도를 보았을 때 휴리그가 라치오스와 연계되었다고 했을 때 두드러지는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휴리그와 라치오스의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답변을 드리자면은, 라치오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수목금으로 진행된다고 쳤을 때 여기에 자료집에다가 담아둔 예시는 사실 컨셉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충분히 컨셉 기획 과정 중에서 해당 행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사가 화수목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희 휴리그를 진행하기에 앞서 장소대관을 할 때 저희는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주요 행사, 그러니까 대학 주요 행사라는 항목으로 타 단과대나 타 단체보다 조금만 일주일 정도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라치오스와 최대한 붙어있는 기간으로 대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고, 기간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결승전과 라치오스를 최대한 붙여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이나 문화복지 차원에 있는 공약들이 전체 총 예산 재원을 생각했을 때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공약을 짜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각 사업별로 재원을 어디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문 같은 경우는 사실 한양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의과대학 또는 이제 의과대학 건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축 건물에 대한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할애한다는 느낌이 아닌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플라자에 있는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LED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판단 근거는 저희가 축제를 1회 진행할 때마다 해당 한양플라자에 거는 대형 현수막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총 설치 가격이 약 2년 정도 이 대형 현수막을 운영했을 때 어떤 손익분기점이 그쯤 된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현수막 같은 경우는 1회 개시하는 것만 해도 총 설치 비용까지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라치오스 환경,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 학교 발전 계획에 말맞춘 계획이라고 같이 알고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셔틀버스를 상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08시 25분부터 08시 45분, 그 다음에 12시 25분부터 12시 45분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설정한 이유도 사실 예산의 현실성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셔틀버스 관련한 스타트업 업체나 다른 업체들을 컨택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학교 전체 전역을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비용이 처음 견적으로는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전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견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시 운행, 분당 몇 분당 한 번씩 상시 운행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강의실 환경 개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등심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해당 금액 안에서는 저희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학생회를 위주로 어떤 환경 개선을 진행했던 그런 재원이고요.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발전 계획과 맞아 떨어졌을 때, 또는 학교와 공동적으로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활용되는 재원입니다. 대형 강의실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후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지모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미 2022년도 등심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위한 금액은 금년 9월 4일자 기준 학세 인재 재개발 직원분 말씀에 따르면 해당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진행 중에 사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혹여나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배정받았던 금액이니만큼 다시 배정받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까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수조사라 함은 키오스크를 도입하겠다는 전수조사가 아닌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된 가게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가게들의 장애 학우분들이 휠체어를 탔다는 가정하에 키오스크의 높이가 적당한지 진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사실 접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컨택을 진행한 바, 성균관대와 교류 관련해서도 컨택을 진행하였고,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도 해당 담당하시는 학생처분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확답을 내진 못하였는데, 이거는 저희가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당선된 이후에 적정한 공식 테이블을 마련한 후에 더 논의를 깊게 진행하면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천극장으로 메인 무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 역시 잔디에 대한 훼손입니다. 해당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잔디 보호대 설치를 먼저 답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에 표시를 해드렸던 대로 저희가 대운동장 중에서 일부 구역에 한해 저희가 메인 무대 설치와 관람,
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잔디 보호대를 따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수분 환경이나 어떤 건조나 어떤 다른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에도 그 외에 덮을 수 있는 어떤 자재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잔디 보호대 규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본 바 저희가 총 한 롤에 한 6.3m 제곱의 형태의 어떤 잔디 보호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보호대 바닥과 잔디 간의 밀착 표면이 보호대 바닥과 잔디의 밀착 표면이 철거 후에도 잔디 손상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잔디 보호대의 어떤 품목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를 설치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어떤 물을 뿌린다는 행위나 어떤 비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조치가 더 가해질 수 있는 품목을 확인했고, LED 전광판 설치를 통한 현수막 지출 비용 최소화 및 교내 ESG 정책에 참여에 오히려 확실한 목표를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LED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를 홍보할 방법이, 저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수막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최소한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현수막이 학우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배치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더욱 그 현수막 제거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LED 전광판 설치를 최대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무대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타 업체를 통해서 어떤 다수의 업체를 비교 견적을 내보진 않았으나, 저희가 2022년, 2023년 진행했던 대행사를 통해서 대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했을 때 어떤 견적에 큰 변동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의의 답변 결과 무대 설치에 대한 비용 견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운동장 아래 지하주차장과 입빛관 근처에 있는 주차장, 다수의 교직원분들과 교수님,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해당 노천극장에서 대운동장으로 이전되는 축제를 진행하게 됐을 때 주차 공간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그렇게 된다면 공사 차량에 대한 주차 동선, 그다음에 출입 동선은 어떻게 하실지 여쭤봐 주셨는데, 모든 축제 기간은 4일, 그리고 그 축제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교내에 진입하는 차량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원인은 초학생회 차원에서 해당 장소가 축제로 인해 주차가 불가한 구역이 될 예정이니 출차를 요청을 드린다라는 어떤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의 대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축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축제 기간에 한해서는 해당 주차 공간이 통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대운동장 아래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총 2층으로 되어 있고, 해당 주차 구역이 이미 많은 주차 대수를 좀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현재 부작용 계기관 설치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별도의 어떤 주차장 통제가 아닌 그 해당 주차를 하기 위한 출입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도보를 통제하여서 해당 구역으로 주차에 대한 공간을 마련하고, 공사 차량의 출입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에서 마련한 지침대로 대운동장을 통해서가 아닌 병원 건물에서 사범대, 그 다음에 10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쪽 루트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하이 드리머라는 걸 기획을 할 때부터 저희는 저희만의 단독 행사라기보다는 커리어 개발센터, ICPBL 학습센터랑 같이 연합해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리어 개발센터의 원래 취지를 해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커리어 개발센터에서는 취업 정보 제공, 졸업 선배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하이 드리머와 연관시켜서 해당 컨텐츠도 진행되는 부스를 마련한다면 같이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범의 일부로 농어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방식을 2번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첫째 주차, 두 번째 주차에 2번에 나누어서 2번의 농어를 이제 확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원단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축제 준비 과정 중에서도 파악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선거운동 본부를 준비하면서도 파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응원 굿즈와 판매 수익 전부를 응원단에게 귀속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해당 공약을 추진한 배경에는 현재 응원단의 연습 환경이라던가 어떤 활동 진행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응원단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 활동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당 공약을 추진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응원 굿즈 등을 전권을 로터스와 협의하여 드릴 계획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전권을 드리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로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집행부, 그 다음에 축기단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폭을 정해놔서 굉장한, 저희 자소서 선발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실제로 축기단, 그 다음에 집행부에 들어오시게 되는 인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공약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 집행부, 축기단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인력 보충 없이 저희 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는 인력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질문 주신 김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입장문을 공개한 대로 저는 팔로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팔로우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팔로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어떤 배경보다도 네,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좋아요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실수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심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배경과 무관하게 정치 선전물에 대한 총학생의 대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저희가 모든 공간에 게시하는 선전물들은 RC 행정팀의 승인이나 학과 학생의 어떤 승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게시되는 선전물에 대해서는 어떤 선전물이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건 게시가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에 그런 어떤 부적절하거나 어떤 절차대로 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게시를 일절 중단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정치적 활동이라 함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대해서 총학생회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총학생회장 저와 저희 옆에 계신 부학생회장님 그리고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한 모든 어떤 집행부원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은 사항 그리고 일하면서 지켜나갈 사항으로는 절대적인 어떤 개인의 행동을 학교 이름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입장문에서 표명했듯이 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당장에서라도 선거운동 본부 단계에서든 당선이 된 이후라도 직책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의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실 성동구청이나 어떤 시와 어떤 컨택을 하는 과정 중에서 특정 인물과 어떤 접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보여지신다면 충분한 해명을 거칠 예정이나 사실 성동구청이나 서울시와의 MOU나 어떤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해당 의도가 전혀 끼어있지 않을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외에는 사실 저희가 정치권이나 어떤 운동권의 활동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한양대학교란 이름 아래 진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노천극장과 대운동장을 포함해서 그 해당 장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소음 공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천극장에서 진행하는 말씀 주신 이제 파리올림픽과 아시안컵 경기 장면 송출은 말씀 주신 소음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학원생들이 그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를 제외하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 사업에 같이 진행되는 버스킹과 같이 소음 조절에 대한 부분을 특히 신경 쓸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중이라고 해서 학우분들, 특히 재학생분들이 없다고 해서 소음이 조금 더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항의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방식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주위에 집행 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해당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주위 건물, 그 다음에 건물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진행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당 어떤 면담이나 해당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서로 간에 마찰이 없는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본부에서는 현재 ESG를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어떤 학교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방향 중에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현수막 관련 내용들이 있었고, 현수막 없는 학교를 통해서 해당 정책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방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포장에 대한 학식, 그러니까 포장 학식을 판매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식당의 공간이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축되는 건물에 학생 식당이 추가된다고 한들 어떤 특정 단과대의 어떤 집중 포화도가 완전하게 180도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포화도를 조금 해소하고자 학식에 대한 포장 판매를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일회용기를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서 ESG 사업과 어긋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지만, ESG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회용기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는 아직 지침에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떤 ESG 정책에 발 맞춰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지침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정책을 준비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을 하나 덧붙이자면 어떻게 보면 교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사업에 선행되어서 학우분들의 학식에 대한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라치오스를 진행할 때에도 한양플라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은 저희가 라치오스 진행 기간에 맞추어 공사 중단 요청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에 라치오스 및 내한제를 진행할 때에는 공사 중단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해당 학우들의 안전에 불편함을 끼칠 문제는 없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방금은 이제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특정하게 대답을 드린 바 있고요. 평상시에 이 기획안 설치가 2025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일공학관 루트에 학우분들이 많이 다니는 이 루트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학교가 선제적으로 저희와 어떤 학교와의 논의 없이 사범대학부터 박물관까지의 루트를 임의로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공사 차량 루트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구자겸 기획안이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고 착공이 시작된 만큼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루트에 대해서 차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우분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위치 그리고 길목이기 때문에 공사 시간에 한정해서 어떤 특정 시간에만 공사 차량에 출입할 수 있다던가 어떤 추가적인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로 특정 시간대만 공사 차량에 출입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자겸 기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공사 차량의 루트가 꼭 1공학관 루트만 있는 것이 아닌 기존 후문 루트에서 입빗을 통과해서 해당 공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지를 두 개로 나눠 놓으면은 시간대를 나눔으로써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해당 부분은 저희도 선거운동 공부 준비하면서 주차 차단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조금 더 학우분들의 입장에 서서 대응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총학생회 측 재개정 TF, 세칙 재개정 TF가 있었지만 4차 전학대회까지 진행하면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경위에 대해서 총학생회 내부에 있었던 어떤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회의가 일단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회칙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천재 총학생 회칙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금운용 세칙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금운용 세칙에는 학생인권복지위원회가 이제 후원금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학생인권복지위원회는 중앙특별위원회고, 중앙특별위원회는 사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별성이나 전문성이 요해할 때 그 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실 학생인권복지회라는 명칭과 다소 맞지 않는 회칙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약에 올려두었던 재정심의위원회도 이 회칙 재개정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칙 개정에 대해서 꼭 문제가 있다라는 점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태도로 현재 회칙 개정을 봐야 되는 것이, 2022년 저희가 10차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이제 만 1년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맞게 재개정하는 것은 좋으나, 단지 1년간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부 개정이 된 내용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건드리기에는 앞으로도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칙 재개정 TF를 운영하게 된다면은 어떤 전부 개정의 형태가 아닌 현재 학생회가 발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개선의 형태로 재개정이 될 것임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UBS